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에게 쓴 유서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면 다시 새로 쓰면 되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3년을 출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매일 유서를 썼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왜 끝까지 참았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회사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천장만 바라본 적. 팀장한테 불려갔다가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던 적.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잠깐 멍하니 있었던 적.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왜 참을까요? 왜 그냥 버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재훈 씨, 44세 중소기업 차장도 그랬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오늘도 마음에 걸립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세상을 뒤집던 그해 봄, 김재훈 씨에게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발령이었습니다. 12년간 다니던 영업팀에서 관리지원팀으로. 표면적으로는 부서 재편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본사 감사에서 팀장의 회계 부정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걸. 새로운 팀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 사내 감사에서 고자질한 사람이래. 동료들은 인사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자리에서 조용히 빠졌습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월요일, 새 팀장 박성민 부장이 처음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김 차장, 여기서 일 잘하려면 입 조심해야 해. 알아들어? 김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 부장의 말은 매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위는 매일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네. 이것도 못해? 너 이러려고 여기 왔어? 그냥 집에 가라, 집에.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처음엔 업무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인신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재훈 씨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뒤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총 347개의 파일이 남았습니다. 347개의 녹음 파일. 3년 동안 매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김재훈 씨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대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 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신고 후 직장을 그만둔 피해자가 68%였습니다. 김재훈 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2021년 가을, 박성민 부장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팀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재훈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끝났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이 떠난 자리에 온 새 팀장은 박 부장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 팀장은 첫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차장, 박 부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김재훈 씨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회사였습니다. 김재훈 씨가 2022년 초 고용노동부의 익명으로 상담 전화를 넣었을 때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를 원하시면 회사 측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 애들이 있잖아. 김재훈 씨는 그날 밤 다시 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버티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2022년 11월 14일. 김재훈 씨는 그날 오전 회의에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새 팀장은 부서 전체 앞에서 그의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일기야? 김 차장 이 나이 먹도록 이것도 제대로 못 쓰면 앞으로 어떡할 거야, 진짜.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재훈 씨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후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빠, 나야. 오늘 밥 언제 와? 언니가 아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작은 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재훈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죽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회사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김재훈 씨는 그 말을 평생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로부터 6개월 후 김재훈 씨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퇴직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무섭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실하고 가장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텨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혼자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힘든 것,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힘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디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해 주세요. 김재훈 씨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 그 날처럼.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때 당신 곁에 누가 있었나요?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대신 꺼내는 공간입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예퇴직 후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전직 임원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50대에 다시 처음부터 그 이야기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